옵션 만기일인 오늘 많은 증권사들이 프로그램 매도 우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려대로 오늘 시장은 프로그램 매물 부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장중 저점 수준. 특히 1950선을 많은 분들이 지지선으로 꼽았었는데 오늘 흐름 보면은 완전히 이탈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한은 기준금리 2.75%로 0.25%포인트 인하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LG 디스플레이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약세를 보였던 LG 디스플레이가 연이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건설주 반등 시도입니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인 건설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LG 디스플레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은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우려감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낙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3분기의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실적 컨센서스보다 아래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요. 특히 지난주에 주가의 조정에 빌미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4분기 이후에 대한 어떤 시각인데요. 4분기 이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전히 4분기에도 실적의 호조세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다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10월달에 사상 최대 수준의 또 애플 컴퓨터로부터의 수주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풀 캐퍼가 돌아간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4분기에 대한 실적의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더 장기적으로 가면 과연 디스플레이 산업의 정말 수급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은요. 최소한 4분기 이후까지 보면 특히 4분기까지 온다 그러면 3분기의 실적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만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32,800원 수준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편차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애플 컴퓨터에서의 비중이 차차 늘어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30% 정도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매출에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애플이 최근에 조정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전반적인 위축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여전히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특히 10월 말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장기 매수 의견을 확인해드리고 싶네요. LG 디스플레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이 호평이 쏟아졌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 점이 주가에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학영 의원 말씀하셨듯이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코스피가 플러스도 났었는데 그때 흐름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돌아선 게 증권주였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가 돌아섰습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주가 거의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으로 보여지는데 낙폭과대인 건 분명한 것 같고 또 금리 인하도 건설주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오르고 내일도 또 오를 수 있겠냐, 연속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오늘 건설주 강세는 증권주 강세와 함께 여기 이 금리 인하의 영향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주의 모멘텀이 됐었던 게 해외 수주 이슈였는데요. 해외 수주가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주가 취소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이
금리 인하 이슈가 모멘텀이 돼서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건설주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되는 주식으로 볼 것 같은데,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으로 주식을 보신다면은 이 중에서 현대건설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동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주가 취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정유시설 수주 확인했었고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향력 확대해가고 있는 만큼 수주 모멘텀 측면에서 현대건설 정도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건설주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초만 해도 추천하는 곳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특히 이제 뭐 추천 사유가 해외 쪽 모멘텀 이런 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해외 수주 최근에 뭐 취소도 잇따르고 있고 또 저가 수주가 횡행하는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뭐 긍정적인 접근이 사실상 좀 쉬운 건 아닌데 그나마 현대건설 정도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S&P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강등했습니다. 뭐 정크본드 바로 위인데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글쎄 뭐 정크본드랑 거의 뭐 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유는 일단 뭐 재정 적자 문제 또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이런 걸 꼽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긴 한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S&P에서 빨리 구제금융 신청해라 이렇게 막 종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인데요. 일단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그 쓰레기 같은 정크본드 수준에 뭐 바로 위까지 갔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제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제 정크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 유로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투자가들,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리스도 항상 이제 구제금융에 관한 어떤 그것의 시기를 놓치고 자꾸 이제 2차, 3차 가면서 정부에서 말을 안 듣고요. 국민들이 반발이 많아갖고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는 빨리 뭘 결정하라 그랬던 압력을 가해줬던 것을 아마 저희가 2년 동안 잘 경험했는데요. 스페인도 자꾸 좀 답답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얘기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안에서의 국민들의 지금 또 시위 상황이 또 자주 좀 보도되고 있다는 거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민족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로 반발이 심한데요. 그런 것들이 하면서 지금 어찌 보면 스페인의 중앙 정부에서의 통제권이 자꾸 좀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전면적인 구제금융의 신청, 물론 S&P가 그것을 바로 하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이제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정크 수준 가면 정말 그 그리스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많은 것에 스페인의 구조 조정의 노력 자체가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가기 때문에 스페인 쪽에서의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해결책이 또 해결했던 방향이 또 멀지 않았다라는 다소는 희망을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유로 시장에 어저께도 보여주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구간으로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늘 오후가 되겠는데요. 바로 어느 정도 영향이 또 다시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스페인 문제 21일 이후에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들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예상을 좀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좀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이학영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스페인에서 자꾸 그리스의 어떤 그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구제금융이 빨리 좀 신청돼야지 뭐 어떤 그 상황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닝 시즌, 근데 알코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적자는 났지만 분명히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오락가락했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하향하면서 주가 약세였는데요. 결국 어제 시장에서 4%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업종별로 좀 엇갈렸는데 외식업체들은 뭐 주가가 선방을 했고 페덱스도 주가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 미국 어닝 시즌 관련해서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에서 실적 관련된 이슈들이 지난 전일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실적 관련해서 악재가 많았고요. 소비자 관련 기업들은 호재가 많았었는데요. 먼저 알코아부터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알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지만 이제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의 알루미늄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고요. 그러면서 알코아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쉐브론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원인은 그 태풍 아이작으로 인한 가동 중지라든지 3분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쉐브론뿐만이 아니라 엑슨모바일이라든지 발레로 에너지 같은 다른 정유기업들 역시 약세 흐름은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자 기업들은 강세를 보인 기업들이 좀 보였는데요. KFC라든지 피자헛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얌브랜즈 같은 기업은 강세를 8%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코스트코 역시 강세 보였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월마트도 함께 같은 유통업종인 월마트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덱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이슈였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인력 감축이라든지 안 쓰는 비행기라든지 자산 같은 거를 매각하면서 향후 3년 동안의 실적 추정치를 일제히 상향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정유나 화학, 철강 같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악재가 많으면서 큰 폭의 하락세 보였고요. 소비자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이슈 나타나면서 강세 보이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소재주는 안 좋았고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선전했다. 특히 뭐 주가 보면은 얌브랜즈가 올라가니까 맥도날드도 따라 올라가고 또 코스트코 올라가니까 뭐 월마트도 따라 올라가고 좀 이런 양상인데 이런 부분 아무래도 금융주와 IT주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IT주는 미리 좀 미국에서 좀 선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일단 첨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상승 반전 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장중 저점 수준까지 밀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부담을 이기질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참 답답합니다. 자, 어쨌든 뭐 수급 상황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좋지 않은 소식이 IMF에서 유럽 은행들이 디레버리징을 하게 되면은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점을 좀 꼽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유럽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작년 이맘때쯤이나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 만큼 그렇게 큰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9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환율과 관련돼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이 심리적 저항성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110원을 약간 하회하더니 그 1110원 근처에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오늘까지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금리 인하까지 나타났으면 이거 역시 원화 약세의 요인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111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 역시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관의 순매수를 이렇게 펀드 환매 신청이 계속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관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도 않는 것만큼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턴하면서 좀 더 수급이라든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좀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의 대응 전략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프로그램에서도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를 이렇게 지금 저가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의 그 개선이 확인되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시야를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외국인 매매 관련해서는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1110원 아래를 본격적으로 하향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건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선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지금 거의 무너지는 모습 같이 좀 흘러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이 결정적으로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지지선 1950포인트로 봤었는데 본격적으로 하향 이탈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코스닥도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외국인이 좀 순매수 규모가 컸었는데 지금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세. 그나마 좀 덜 빠지고는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묶어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일단 옵션 만기인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다 오늘 여러 주체들이 전부 다 팔고요. 프로그램도 차익도 팔고 비차익도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너무 또 이것이 모든 것이 내일 이후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갈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또 크게 우려할 필요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보면은요, 시장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소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드리면은요, 외국인이 없이 지금 시장이 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급은 이제 1900 언저리에서 연기금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연기금은 지금 매매가 좀 줄어들어 있죠. 그 당시에 1900에서 1950부터 2000포인트 샀을 갔을 때요. 투신의 적극적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금의 유출 때문에 그랬는데요. 1950 이하에서는 자금이 좀 돈이 들어왔던 기억이 많습니다. 벌써 보름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신이 좀 주식을 좀 살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든 투신이건 연기금이건 한쪽만 적극적으로 사면 시장은 버틸 힘은 분명히 있겠죠. 두 번째 조건은 어찌되었건 미국 시장에 4일째 조정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반등이 또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외국인이 살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좀 약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기업 실정에 대한 최선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분기, 즉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즉 3개월 전, 6개월 전에 보면은요, 항상 그 당시, 과거형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앞으로 다음 분기는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상당히 증권사의 시각이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분기도 안 좋지만 4분기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증권사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희망을 봐야 되는데 희망이 지금 국내 기업에서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희망도 역시 미국 쪽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미국 쪽은 지금 막 실적이 시작됐는데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 미국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시각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전 이 부분도 좀 냉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여러 가지 무슨 그 테마라든가 대선 관련 테마에서 분명히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것이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은 365일 언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요, 지금 코스닥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상대적으로 강했던 가장 큰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옵션 만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거기서 자유로운 코스피에서도 중소형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좀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이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상 옵션 만기에 지나가면 그러한 최소한 어떤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급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 있어 보이고요. 항상 그렇지만 코스닥이 급등하거나 반등할 때는
최소한의 조건이 코스피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코스피가 최소한 박스권 움직임 간에 아니면 저점에서 상당히 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2000포인트, 1980, 2000포인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던 시기가 거의 한 달이 딱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탈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가 하락 국면을 갔을 때 코스닥이 하락 국면은 더 커질 수 있고요. 최근에 급등한 것이 한순간에 다시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반등 조건으로 세 가지 정도를 꼽으셨는데요. 뭐 수급 상황과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등 여부,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희망 이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특히 뭐 수급 상황을 볼 때 외국인 언제쯤 주식 살지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주식형 펀드에서 지금 21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950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얼마나 이 자금 이탈이 멈추고 돈이 좀 들어올지 이 부분도 중요한 반등이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